560 다가올 은퇴의 현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엔 나라 경제가 쑥쑥 크는 속도에 맞춰 밤낮 없이 뛰었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는데 모든 걸 다 바쳤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팼어요.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싶어 은퇴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낭만적인 전원 생활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준비된 노후를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까요? 오늘 지금 경제학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동시에 가장 외면받는 현실 중 하나인 60 세대의 불안한 노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자신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저릿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라고 하면 아름다운 전원 생활이나 세계 여행 같은 낭만적인 그림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광고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5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은 사실상 은퇴 후에도 일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을 감추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5060 세대는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궈낸 주역들이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즐겨야 할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터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생존형 노동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들은 왜 쉬지 못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왜 평생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급변하는 경제 환경, 그리고 세대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5060 세대가 은퇴 후 마주하는 현실을 경제적 고립, 사회적 단절, 그리고 낀 세대로서의 비극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세대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이자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고요한 절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50, 60 세대가 은퇴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 즉 경제적인 고립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회사에 몸바치고 월급이라는 이름의 생명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명줄이 뚝 끊어지는 거죠.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지만 이 돈,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가만히 두자니 물가 때문에 녹아내리는 것 같고 불리자니 겁이 나고 말이죠.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텨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들고 자영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창업의 꿈을 실현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준비 없이 시작한 자영업의 70%는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는 서글픈 사실 말이에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순식간에 날리고 늪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퇴직금을 날리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희망을 줬지만 결국 절망만 남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럼 연금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5060 세대 대다수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쳐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과연 부부가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에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 몇 발만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격이죠. 여기에 더해 5060 세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낀 세대로서의 짐이에요. 자녀들은 여전히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 등으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손주 양육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병원비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죠. 마치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고무줄처럼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자식과 부모를 위해 아낌없이 털어넣게 됩니다. 사막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병을 자식에게 건네주는 심정으로 말이죠. 결국 자신을 위한 미래는 뒷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전문직이었든 대기업 임원이었든 상관없어요. 50대, 60대가 다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경비원이나 청소원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비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치 명예로운 장군이 전장에서 패배한 뒤 잡초를 뽑는 병사로 전락하는 것과 같은 비극입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을 깎아먹고 가족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이죠. 결국 이들은 은퇴라는 이름의 경제적 고립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들이 겪는 더욱 고통스러운 현실, 사회적 단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크지만 사실 5060 세대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건 사회적 단절과 그로 인한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침마다 정장 차려입고 출근해대서 수많은 동료와 부대끼며 살았잖아요. 점심 메뉴 고민하고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도 하고 때로는 상사 욕도 하면서 복작복작 살았는데 은퇴하는 그날로 그 모든 연결고리가 가위로 싹둑 잘려나가는 기분을요. 마치 빽빽한 숲속에 있다가 갑자기 허허벌판에 홀로 남겨진 나무가 된 기분일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름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누구 부장님, 팀장님,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끝나고 그냥 김씨, 이씨가 되는 순간 사회에서 내 존재가 지워진 것 같은 상실감이 찾아와요.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더 이상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녹슨 골동품처럼 느껴지죠. 마치 한때는 날카로운 칼이었지만 이제는 녹슬어버린 장식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잦은 회식과 업무 협력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의리로 안부 묻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이죠. 업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니 만날 명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 관계가 끊기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집에 돌아오면 좀 나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족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평생 밖에서 일만 하느라 정작 아내나 자식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아버님들이 참 많거든요.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반가워해야 할 가족들과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당신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라는 눈치 아닌 눈치를 받기도 하죠. 특히 남성들의 경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처럼 집안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아 황혼 이혼의 비율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어 하는 사회적 동물인데 은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기도 어렵고요. 이 외로움이 정말 무서운 게 그냥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홀로 갇힌 것처럼 이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사회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 이게 많은 5060 세대가 은퇴 후 겪는 가장 아픈 소갈이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5060 세대가 겪는 또 다른 비극, 바로 낀 세대로서의 덫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5060 세대가 누굽니까? 모진 풍파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온 끈기의 상징이잖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어떻게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히고 계세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키를 놓지 않는 노련한 선장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060 세대는 참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은 위로는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거나 독립했더라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낀 세대로서의 비극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평생을 모은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자녀가 결혼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합니다. 혹은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손을 벌리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는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넣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병을 자식에게 건네주는 심정일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연로하신 부모님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찾아오면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역시 자녀된 도리로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죠. 결국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양쪽에서 끝없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고는 5060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극대화시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모아둔 자산마저 갉아먹으며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정신적인 부담감, 자녀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좌절감까지 이들은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어깨가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는 거죠. 이 세대는 한국의 급격한 근대화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효를 다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교육받았고 자녀 세대에게는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희망을 걸었죠.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삶보다 부모와 자식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결국 5060 세대의 노후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지고 있는 빚과도 같습니다. 들이 짊어진 낀 세대의 비극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고통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진정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60 세대가 은퇴 후 겪는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 그리고 낀 세대로서의 비극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들은 결코 좌절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말이죠. 가장 흔한 시도는 바로 재취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들은 생계를 위해 혹은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다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닙니다. 젊은 시절의 명예와 직함은 내려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PC 사용법을 배우고 스마트폰 앱 활용법을 익히고 때로는 젊은 상사에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이들의 모습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배움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평생을 일하느라 미처 즐기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찾기도 합니다. 컴퓨터 학원에서 젊은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코딩을 배우는 60대 어르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노력인 거죠. 배움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 메마른 마음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예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이분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 됩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뒤늦게 시작한 도전이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좌절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뒤늦게 시작한 배움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포기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젊은 시절만큼 자연스럽지 않고 여전히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5060 세대의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세대의 풍부한 경험을 다시 활용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5060 세대의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요한 절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경제학과 함께 5060 세대가 은퇴 후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을 다각도로 탐구해봤습니다. 경제적 고립, 사회적 단절, 그리고 낀 세대로서의 비극까지 이들의 삶은 결코 낭만적인 노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장 뒤편에서 고요하지만 뼈아픈 절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들의 고통은 개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허리였고 지금의 풍요를 가능하게 한 주역들입니다. 그들의 불안한 노후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현실이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정책 변화를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과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고요한 절규에 응답해야 합니다. 거창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과 공감이 필요해요. 나 때는 이랬는데 하는 꼰대 같은 훈수가 아니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돕겠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위로가 먼저죠. 마치 지진으로 무너진 마을을 함께 세우듯이 우리 사회의 기둥이었던 이분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꼰대 세대의 푸념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그들의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마치 지진으로 무너진 마을을 재건하듯 우리는 이들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60 세대에게 딱 맞는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젊은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의 고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따뜻한 한 대화 한마디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다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치 노련한 장인이 은퇴 후에도 후학을 양성하고 자신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 역시 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미래의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현명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학은 오늘 5060 세대의 고요한 절규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지금 경제학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사회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